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대표팀 공격의 핵심, 똑똑한 플레이의 표본 토마스 밀러 선수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마스 밀러 선수를 직접 섭외했어요. 자, 밀러 선수 드리블이 엄청 화려한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빠른 것도 아니고 피지컬이 우락부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라움도이터. 라움도이터는 독일어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스페이스 인터프리터, 공간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이게 원래 세상에 없던 축구 용어인데 밀러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직접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간을 해석하는 사람 느낌이 잘 안 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장 안에서 공간을 찾고 그 공간을 인식하고 그걸로 침투하고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밀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적절한 공간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라움도이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선수로는 옛날에 그 토트넘에 델레 알리라고 있었어요. 그 선수 진짜 잘했는데 없어졌잖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공간 인식 능력. 자, 예를 들어서 왼쪽 센터백인 알라바가 공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기 왼쪽 윙어인 그나브리한테 땅볼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밀러는 요쪽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상대 오른쪽 풀백이 그나브리를 압박하는 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쪽에 공간이 생길 거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본인의 움직임 덕분에 그나브리가 침투할 공간이 여기 또 생기는 거죠. 이런 빠른 타이밍의 움직임이 가능한 이유, 공간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러의 머릿속에는 그냥 축구장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말고 축구장 위에서 바라보는 지도, 그 지도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 지도를 바탕으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공은 또 어디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인지 능력. 자, 인지 능력이란 퍼셉션, 눈에 보이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밀러 선수가 지능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변 정보들을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수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뮌헨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크로스를 올렸어. 우리 팀 공격수랑 상대 수비수랑 헤더 경합하다가 공이 이렇게 떠 뿡 해서 레반도프스키한테 가. 그럼 상대 센터백들이 다 나오겠죠? 옵사이드 라인 만들라고. 근데 이상하게 밀러는 반대로 다시 들어가, 다시 침투해. 그리고 레비가 패스, 밀러의 발리골. 이게 옵사이 같은데 옵사이가 아니었어요. 왜냐? 저기 오른쪽 풀백이 있었거든요. 자, 상대 골대 앞에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일 때 웬만한 공격수였다면 상대 센터백들이 이렇게 나갈 때 같이 나갔을 거예요. 옵사이 걸릴까봐. 근데 밀러는 그 와중에 저 오른쪽 풀백을 체크합니다. 옵사이 아닌데? 나 다시 들어가야지. 레비야, 줘봐봐. 나 넣을 수 있어. 넣었잖아. 대단하죠? 밀러 혼자서 고개를 돌린 겁니다. 정보 수집한 거야. 인지 능력 개쩔어. 자, 인지 능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부한 얘기죠? 고개 돌려야 돼. 밀러가 파이널 서드에서 이렇게 땅볼 패스 오면 뒤로 흘리는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고개 돌려서 뒤쪽의 상황을 이미 체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위해서는 고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시도 중요합니다. 주변시를 훈련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블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서 차주는 공을 피하는 거예요. 밑에 주변시로 공도 보고 앞에 장애물도 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볼 리프팅을 하기는 하는데 시선을 앞쪽에 고정하는 겁니다. 조금 좀 애가 좀 이상해 보이죠? 공간 침투 능력. 자, 밀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에는 위험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라인 사이 공간이죠. 라인 사이라는 게 어디예요? 요 센터백, 미드필더 라인 사이 포켓 공간, 또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 그리고 또 요 공간, 또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 요 공간. 밀러는 이런 라인 사이사이 공간을 침투하면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합니다. 또 밀러가 좋아하는 게 상대 풀백의 뒷공간이에요. 자, 우리 팀 윙어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상대 풀백은 이렇게 끌려 나갈 수밖에 없죠. 바짝 안 붙으면 뭐 크로스 허용할 거야 뭐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밀러는 이 풀백 뒷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백이 따라가지 않고 배겨? 그러면 윙어가 밀러한테, 밀러가 다시 윙어한테 2대1 받고 슈팅 바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패턴을 계속하면 통할까요? No. 이 풀백도 자기 뒤로 침투하는 밀러한테 볼을 못 주게끔 견제를 할 겁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자리 서는 거지. 그러면 이 윙어는 안쪽으로 치고 감아 때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로벤. 자, 로벤이 안으로 접고 감아 차는 그 매크로 패턴, 그게 맨날 통했던 이유는 밀러의 이 풀백 뒷공간으로의 움직임, 그거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밀러 에리어라는 게 있어요. 밀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데 박스 안의 측면, 이 공간입니다. 맨날 여기로 침투하잖아. 예를 들어서 키미가 여기서 볼을 갖고 있을 때 밀러는 여기 서 있다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한테 컵백 마무리. 참 쉽죠? 자, 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아예 중앙으로 침투하면 골키퍼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가면 골키퍼가 나올
나오기가 힘들어요. 좀 멀잖아요. 근데도 골키퍼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돌려놓으면 돼. 레비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밀러가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상대 수비 3명 혹은 4명 다 보면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옵사이 안 걸리죠. 밀러가 2경기당 1번 골로 옵사이를 걸린대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뛰는 공격수가 그렇게까지밖에 안 걸린다는 거는 진짜 똑똑해. 공간 창출. 자, 밀러는 상대 페널티 박스, 그 선수들 많은 그 빽빽한 박스 안에서도 공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없으면 만들어요. 옛날에 바르셀로나전 때 그 움직임 예술이었죠. 볼이 저쪽에서 넘어왔는데 레비한테 주고 요쪽으로 뛰는 척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때 조르디 알바가 깜빡 속았다고. 이런 걸 제2동작 혹은 더블 무브먼트라고 하죠. 맞춤 움직임. 자, 밀러가 정말 신기한 게 동료들에 따라서 본인의 움직임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습하는 상황이에요. 밀러가 이렇게 볼을 받고 요 선수한테 줬어. 근데 이 선수가 드리블이 조금 별로야. 혼자 할 능력이 그닥 없어. 그러면 요렇게 오버랩 돌아줍니다. 자, 그런데 패스를 받은 요 선수가 호망이야. 드리블 겁나 좋아. 그러면 오버랩이 아니라 반대로 띄워줍니다. 요게 뭐죠? 아이솔레이션. 호망 막는 이 수비수 말고 다른 수비수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호망아 1대1해 네가 알아서 해. 이 동료들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임 다르게.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타이밍 감각. 자, 밀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할 때 정말 중요한 건 패스하는 사람과 공간으로 뛰어드는 사람 간의 타이밍이에요. 자, 그리고 밀러가 그 타이밍 맞춰 뛰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고요? 밀러는 우리 동료가 패스할 준비가 됐을 때 뜁니다. 자,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 요런 말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축구하다 보면은 자기가 공 없을 때 막 혼자 침투하는 사람이 있어. 오프 더 볼 움직임 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패스할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압박 당하고 있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오프 더 볼 움직임에 취해 있는 거야. 막 안 준다고 소리치고 왜 늦게 주냐고 소리치고. 하지만 밀러는 다릅니다. 자, 밀러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하려고 해요. 근데 패스 줘야 되는 동료가 압박을 받고 있네. 그러면 기다려. 그러다가 저 친구한테 공간 났다. 패스 줄 자세가 나온다. 그럼 그때 침투합니다. 그때 겁나 뛰어요. 그리고 볼을 가진 저 윙어 앞쪽에 공간이 많으면 야 더 쳐 그러면서 자기도 천천히 침투해요. 그리고 상대 풀백이 가까이 붙으면 그때 패스 받으려고 또 움직여. 요게 타이밍 감각이죠. 예측력. 자, 밀러는 공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올지 예측하는 능력이 넘사벽입니다. 근데 이게 동료의 패스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막 저 앞에서 헤더 경합해 그 루즈볼이 어디로 떨어질지 그걸 예측하는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측력이 왜 밀러만 좋은 걸까요? 도대체 그 찰나의 순간에 밀러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밀러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걸요? 그냥 하는데요. 그냥 한다. 좀 재수없지만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tacit knowledge라고 부르더라고요. 묵시적 지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는 거. 약간 천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로 밀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을까? 일단 밀러 같은 선수들은 축구 경기라는 상황 속에 수없이 놓여봤겠죠. 그러면 기억 메모리 안에 특정 패턴들이 내장이 된대요. 그리고 그 패턴을 그때그때 그냥 직관적으로 꺼내 쓴대요. 되게 빠르게. 자,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경기 상황에 자주 노출될수록 신경 전달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자극이 세포로 가. 그러면 LTP 장기적으로 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가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 이 길이 되게 넓어지고 두꺼워지고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지지 나중에. 하지만 밀러의 레벨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밀러 같은 선수들은 남들보다 임펄스 자극이 더 많이 전달이 된대요. 그 자극이 더 많이 전달되는 것까지는 훈련으로 불가한 거죠. 그건 타고난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기타를 잘 친다거나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그런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근데 밀러가 또 그냥 잘난 것만도 아닌 것이 본인의 예측력의 비밀을 한번 푼 적이 있어요. 그게 준비성이래요. 2010년 월드컵 때 슈반슈타이거가 중거리 슈팅을 때렸어요. 그리고 골키퍼가 그걸 쳐냈고 밀러가 아주 심플하게 밀어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 전에 슈팅 때리면 상대 골키퍼가 아마 쳐낼 것이다. 그 친구는 잡기보다 좀 자주 쳐내는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동료들끼리 서로 했대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지. 창의력. 자, 밀러는 똑똑한 선수답게 창의력 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러 에리어. 여기서 레비한테 하도 컷백 패스를 주니까 골키퍼들이 그거 예측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밀러는 그냥 이렇게 골대로 차버립니다. 센스 지렸죠. 셀레브레이션 센스는 아주 제로야. 그리고 요런 장면도 대단했죠. 동료로부터 로빙 패스가 와서 골키퍼랑 1대1이 났어. 그리고 이 골키퍼가 이렇게 높이 띄울 거를 예상하고 점프를 해요. 그러면 밀러는 이렇게 살짝 건드려
줄여서 골키퍼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아 이거 진짜 미쳤지 않아요? 살리고. 자 예를 들어서 포그바가 루크쇼한테 볼을 받았어요. 루크쇼 오바랩 막 돌아 빨리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포그바는 요 발재간을 꼭 보여줘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유튜브 스페셜 영상의 분량은 늘어나지만 역습 속도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상대 미드필더들 다 돌아와. 그바야 고마워, 너 덕분에 쉴 수 있어. 하지만 밀러는 쉴 틈을 안 주죠. 볼 오면 그대로 살려서 전진합니다. 이게 진짜 상대를 힘들게 하는 플레이예요. 간결, 심플, 너무 아름다워. 어시스트 킹. 자 밀러는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 보유자입니다. 여담으로 프리미어리그 어시킹은 긱스, 세리에는 토티, 라리가는 메시. 자 그리고 최근엔 레반도프스키도 짱이죠. 2010년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고 최근에는 발롱도르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 옆에 밀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밀러의 어시스트 중에 한 37%가 레반도프스키를 향한 거예요. 자 밀러와 레비 그들이 찬스를 만드는 방식 바로 수직적 로테이션입니다. 레비가 내려오고 밀러가 올라가고 윙어들한테 컵백 받을 때도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기가 막혀요. 정해진 자리가 없어.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내려오고 또 반대로 될 때도 있고 좀 안 좋은 팀들은 이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겹치거든요. 막 둘 다 컵백 받으려 그래. 그러면 상대 수비수가 그냥 예측해서 잘라 먹는다고요? 자 밀러가 요런 움직임만 좋아가지고 어시스트를 그렇게 잘했을까요? No.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가 굉장히 간결해요. 볼 오면 원터치로 그냥 크로스 아니면 그냥 한번 잡아놓고 바로 크로스 그리고 침투해서 컵백 주는데 요것도 원터치 그리고 볼 강하게 오면 원터치로 셋업해서 슈팅하기 좋게끔 그리고 자기는 또 피해줘. 요렇게도 내주고 요렇게도 내주고 터치는 또 얼마나 좋은지 동료들이 항상 바로 때릴 수가 있어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떠올릴 때 첫 번째 선택지가 거의 베스트래요. 이후의 선택들은 그 퀄리티가 점점 떨어진대요. 라멜라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밀러는 항상 첫 번째 선택으로 간결하게 받기 좋게 그러니까 어시스트 킹. 득점력 밀러는 득점력도 좋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32골을 넣었어요. 지금 분데스 현역 선수들 중에는 레비, 로이스 바로 다음입니다. 10여 년간 꾸준히 넣고 있어요. 밀러 결정력의 비밀이요. 이렇게 로빙 패스가 와서 골대 앞에 맛있게 떨어졌어. 다른 선수 같으면 그냥 홈런이거든요. 근데 밀러는 힘 빼고 인사이드로 툭 돌려놔요. 그냥 밀어넣는 느낌이에요. 공이 잘 안 떠요. 그리고 밀러는 크로스를 돌려 놓을 때도 힘을 척 뺍니다. 인사이드로 돌릴 때나 아웃사이드로 돌릴 때나 헤더로 돌릴 때나. 자 그리고 밀러가 득점력이 좋은 이유 레이트 런이 좋기 때문입니다. 늦게 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습 상황 때 다른 선수들이 저 앞에 갔어 막 혼전이야. 그리고 한 박자 뒤늦게 도착하는 거 이게 레이트 런이에요. 밀러는 이렇게 뒤늦게 침투해 갈 때 어디로 가야지 찬스가 올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흘러 나오는 거 밀어 넣거나 컵백 받아서 밀어 넣거나 아니면 레비가 때린 거 골대에 맞고 튀어 나오면 밀어 넣거나 그리고 밀러가 쩌는 점은 중요한 경기 때 또 골을 잘 넣는다는 거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때도 많은 득점을 했고 월드컵 때도 많이 넣었죠. 2010년 월드컵 득점왕 2014년 월드컵 독일이 우승할 때도 5골 넣었습니다. 자 밀러가 이렇게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어때요? 이 친구가 어시스트만 잘하는 선수면 이 패스 각만 잡으면 되는데 밀러는 때에 따라서 과감하게 슈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워. 밀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밀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격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기여도 개쩝니다. 경기당 디펜시브 듀얼 수비적인 경합을 5.31번이나 해요. 이거 공격수 치고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리고 위네는 전방 압박 빡시게 하는 팀이죠. 볼 뺏기면 또 바로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밀러가 그 중심이에요. 압박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볼 뺏자마자 바로 패스야. 그러니까 전방 압박하면서도 우리 동료들 위치 다 체크해 놓는 거죠. 뺏자마자 툭 찬스 골. 그리고 밀러는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역습을 당할 때 우리 진영까지 깊숙하게 수비하러 내려오는 것도 자주 합니다. 밀러를 쓰세요. 자 미넨에서 밀러를 잘 쓴 감독은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인케스, 한지플리 밀러 잘 써서 트래블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감독 안첼로티, 코바치 금방 경질됐어요. 특히 코바치 감독은 밀러 대신에 쿠티뉴를 중심으로 좀 공격을 풀어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코바치 감독 잘리고 한지플릭 부임 밀러야 다시 너 하던 거 해봐. 그리고 바로 트래블. 이 19-20 시즌에 밀러가 약 71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어쩌면 전성기가 다시 온 거죠. 벵거 감독 자서전에도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 공격적인 능력이 더 성숙한데요. 여유가 생기고 전술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수비적인 기여는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밀러는 요즘도 수비 진짜 열심히 해. 너무 예뻐. 대표팀도 마찬가지죠. 2019년에 레브 감독이 대표팀 세대 교체하겠습니다 하면서 밀러 안 뽑아요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스페인한테 0-6으로 지고 북마케도니아한테도 1-2로 패배했죠. 그리고 유로 2020 앞두고 밀러한테 다시 컴백해줄 수 있어 영리함을 나눠줌. 자 밀러는 똑똑한 선수답게 동료들의 움직임을 또 디렉팅
브리핑을 해줍니다. 유럽 축구가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경기 중에 이 밀러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계속 얘기해. 한지 플릭 감독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는 내 지시사항을 팀원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는 마치 경기장 안에 감독 같죠? 밀러가 정말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감독하면 누누보다 잘할 것 같아요. Never give up. 자, 이재성 선수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죠. 글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거의 피천득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월드컵 때 독일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독일 2대0으로 이겼었잖아요. 독일 입장에서는 후반 막판에 0대2로 지고 있으면 포기할 법하거든요. 근데 그때 밀러가 요랬대요. 몇 분 남았어요? 6분. 야, 6분 남았대. 6분. 아직 안 끝났어. 야,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 야, 해보자.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인지, 얼마나 끈기 있는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밀친놈. 자, 밀러는 기괴한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밀친놈이죠. 하는지 보면 누가 독일인 재미없다 그랬어. 비달 선수의 가슴을 만지면서 놀린다거나, 이렇게 혀를 내밀고 흔든다거나, 훈련할 때 이렇게 학권을 쏜다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밀러가 정말 밀친놈이고 정말 나쁜 놈인 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밀러 선수 바이에른 뮌헨에서 머리 손질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선수가 누굽니까? 로벤이요. 루벤이요. 단점. 밀러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동료들하고 주고받고 움직이고 이런 교감을 통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측면에 고립되거나 하면 능력치가 확 내려갑니다. 이 선수가 말도 안 되는 돌파를 해서 막 다 제끼고 가서 막 캐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토마스 밀러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밀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텝 오버, 속임수 그런 게 축구가 아닙니다. 토마스 밀러가 하는 게 축구죠. 저에게 지금 아들이 있고 그 친구가 축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기 봐, 밀러를 보고 배워. 요 한마디로 그냥 싹 정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Vacation,